5월 31일 반도체가 없어 슬픈 양봉의 마감 시황입니다. 자, 드디어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에 악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작과 동시에 어, 블룸버그에서 찌라시입니다. 공화당 강경파가 부처장에서 메카시를 축출하려고 한다. 네, 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찌라시로 밝혀졌고, 그리고 미국의 3월 집값이 두 달 연속 반등을 하게 되면서 집값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죠. 연준의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여기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거품이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골드 러시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캐로 가는데 엔비디아는 장하랑 이제 곡괭이를 파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너무 예상 매출을 높게 잡지 않았냐. 그리고 예상 매출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25배나 올랐는데 이거 거품 아니냐라고 우리가 잘 아는 돈나무 언니, 뭐 캐시 우드랑 뭐 USB 투데이도 아직 챗GPT 출시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너무 지금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예전에 메타버스라든가 IT 버블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메타버스 그냥 이번에 뭐 챗GPT 모든 테마가 다 자기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 입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저 같은 부류겠죠. 네, 뭐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했다가 지금 호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정답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거는 전부 다 시장이 오르면은 그냥 시장이 맞는 거예요. 그런 리포터라든가 다른 의견들은 다 시장이 상승하는 순간 개소리가 된다. 제가 JP 모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2년 동안 계속 시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계속 오른다. 근데 JP 모건은 계속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와요. 하지만 시장은 오르죠. 그럼 JP 모건은 틀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대기 자금이 굉장히 높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어제 제가 마감 시황에 최근 삼성전자가 좀 공매도가 좀 쌓이고 있다. 근데 다만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상승 중이고,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네,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네, 미사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3.2%,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죠. 자, S&P 500이 4,20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가 2,600포인트가 강한 저항 구간이거든요. 예, 강한 저항 구간이고, 오늘 연중 최고치를 찍고 둘 다 떨어졌긴 했지만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요거는 명확합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린 건 부채 한도 협상, 타격 가능성,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로 끌어올린 거고, 이제 남은 재료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FMC를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버행 이슈들은 있기 때문에 뭐 평생 올라가는 주식은 없잖아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과열 영상도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의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사실 제가 최근에 리포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매출액이 2025년도에는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2년 남았습니다. 2년의 주가를 미리 선반영하는 게 맞냐라고 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2023년도에 외국인들의 수매수 상위 종목이 1위가 삼성, 2위가 현대차, 뭐 SK하이닉스, 삼성에스 이런 순위로 넘어갑니다. 사실 제가 자동차 관련 테마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님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한 바퀴 둘렀어요. 뱀이죠, 뱀. 이렇게 한 바퀴 둘릴 정도로 올해 12조 원의 수매수 중에서 무려 10조 원 네 가까운 수매수가 유입이 삼성전자에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굳이 다른 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자, 삼성전자의 최근 3년간 매수가 분보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7만원에서 8만원 위로도 굉장히 높아요. 네, 8만원 위로도 거의 한 25%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추가적인 탄력이 필요한데, 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삼성전자가 5만원일 때 10조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5만원부터 이제 7만원까지. 그래서 평균 단가가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초반이에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때마다 만약에 뭐 7만 5천 원, 뭐 8만 원 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은 계속 수익이 복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걸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호재에서 산 게 아니고 사다 보니까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고 10조 원 가량의 비중이 커지고 그 비중을 딴 데로 돌릴 필요가 없죠. 그냥 이것만 계속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계속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약간 역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죠.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매수 추이가 어마어마한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수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왜 올라가냐?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올라간다. 그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외국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가 굉장히 낮은 단계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수록 수익률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 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 정도까지 마감 시황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이슈 한 번씩 체크를 좀 하시면은 좀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러시아를 빼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종전회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웃기죠. 홍철 없는 홍철 팀인가요? 네, 그래서 중국, 브라질도 초대를 일단 했는데 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브릭스 국가이기 때문에 수락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제조업 지수가 2개월째 50 밑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년 실업률도 있고 지방 부채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코로나도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중국에 대한 규제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도 제조업 국가잖아요. 이런 제조업 국가가 반도체 부족이라든가 이런 다른 규제를 해서 생산을 많이 못하고 있는 건 굉장히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부진하는 거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경기 성장률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미사일 또 쏜다고 합니다. 네, 빠른 기간에 2차 발사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그 해군이 미사일 떨어진 거를 막 주워가는 그걸로 봤죠. 그래서 과연 추가적인 발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럴 거면은 사드를 배치를 왜 했죠? 사드를 한 방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하고 싶지만 사실 오늘 문자 받으신 분들 사실 마음 철렁하신 분들 많잖아요. 정쟁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한 게 지금 현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군사력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재밌는 점은 미사일을 쐈고 오늘 문자가 발송됐음에도 방위산업 테마주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예전에 뭐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서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죠. 저도 뭐 해병대 출신인데 그래도 그때 지수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는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실 전쟁이 굉장히 무관심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전쟁이 일어난 지 거의 70년이 넘어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난 정권 때 약간 뭐 평화 지혜차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잠재적인 생각들을 조금씩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히려 문자를 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라는 점. 자, 그걸 제외하고 이제 민노총과 금속노조가 이제 총파업을 돌입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이제 부분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르게 해소가 돼야지 이런 기업들의 리스크들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네요. 그리고 좋은 이슈가 있어요. LG전자 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이번에는 전장 산업에 이어서 AI 반도체까지 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LG가 되도 안 하는 핸드폰 가지고 얼마나 적자를 많이 냈습니까? 그 부서 정리해버리고 지금 전장 산업에 뭐 마그나 만들고 빨리 막 다른 산업으로 투자해서 지금 로봇도 많이 생산하고 있죠. 뭐 미래 산업에 투자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LG전자의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탄력이 기대가 된다는 점. 자, 그리고 뭐 시간대로 올라갔는데 무선 충전기 허가제 폐지. 자, 이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네, 최근 이번 이슈에 그런 뉴스들이 많았을 거예요. 한번 검색해서 볼까요? 이 전기차 충전소에 이 화물차가 그 포터 1톤 포터 전기차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지금 충전이 안 된다. 그런 뉴스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도배가 됐는데 오늘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가 폐지했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어야 돼요.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어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 정부가 그리고 뭐 공기업에서 아무리 투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국과 북한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죠. 기업들이 공기업화 되어 있으니까.
모든 자유시장은 민간 기업이 뛰어들어야지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는 다 없어져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충전소를 포함해서 이제 충전소만 올라가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전기차의 부가적인 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걸 제외하고는 이 정도까지 2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3차로 보신 분들은 개별적인 이슈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이수 스페셜 케미칼 오늘 이것 때문에 좀 체면치를 했죠. 제가 이수학 거래정지까지 꼭 지고 가다가 체면치를 했다는 점. 이수그룹이 포스코 그룹처럼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좀 전문적인 2차전지 기업 그리고 종합 석유화기로 거듭나면은 주가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 다만 좀 아쉽습니다. 분사를 꼭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오늘 구글을 예로 들었잖아요. 구글이 뭐 바드, 챗GPT 계열사 하나 상장시키고 유튜브 계열사 상장시키고 유튜브 스튜디오 계열사 상장시키고 유튜브 엔터 상장시키고 구글 이메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구글이 지금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건데 이런 분사들 아닙니다. 네, 제가 LG 전자가 만약에 LG화학을 분할하지 않았다면은 200만 원까지 갔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농담이 아니죠, 실제로.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뭐 응원해줘야 될 것 같다. 우리는 주주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이거 연속으로 탄력이 좀 나왔다는 점. 오랜만에 에코프로.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61선 1분기 분기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1년 동안. 네, 이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61선에서 반등이 또다시 나와줬어요. 그냥 50만 원 이탈 안 해요. 그래서 50만 원 구간대가 기술적인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반등을 기대해 보는 것도 될 것 같고, 오늘 올라갔던 반도체 업종들이 조정이 나오자마자 2차전지 업종으로 수급이 쏠렸다는 것도 나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한가 3개 나왔는데 재료를 모르겠어요. 네, 공시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재료가 이슈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 테마주도 오늘 아이크래프트가 상한가를 장 초반에 찍었다가 풀리고, 그리고 위수 펜타시스도 뭐 14%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죠. 네, 조정이 좀 나와야 됩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가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의 단가로 이 정도 상승 종목이 나왔다는 점, 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다음 주에 열리는 이제 FMC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최근에 워낙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바이오 공모 청약 이 반도체 영상 꼭 보시고 공모하셔야 됩니다. 공짜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짜로 돈 버는 거기 때문에 꼭 공모를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는 이유들 김치 자, 아무튼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 이유는 그냥 제 뇌피셜로 말씀드려봤고, 뭐 우리가 모르는 추가적인 재료가 있죠. 위에 밑에 올려드렸지만은 뭐 디램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좀 기대감을 가지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5% 이상 꺾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테마주들도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아요. 자동차 부품주들 외국인 투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상 종목이니까 추가적인 흐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할게요.